발열 반응이 나왔으니까 그 반대는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돼? 에너지를 얻으면서 생성물로 넘어가는 거겠지. 그래서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흡수해. 그래서 얘를 등호야 같은 뜻으로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. 그다음에 에너지 생성물의 에너지 합을 그럼 어때 해야 돼?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 반응물보다 커야겠지. 얻어서 생성물이 되었으니까. 뭐 어렵진 않겠죠? 그걸 열을 흡수했다. 그럼 흡수하면 어디 걸 흡수한 거야? 주위에 있는 걸 흡수했으니까 주위의 온도는 걔한테 빼앗겼잖아.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줄었잖아. 그러니까는 내려가야겠지. 그다음에 알겠지만 앞에서 했었으니까 얘도 어쩔 수 없이 그 대표적인 예로는 열분해. 그러니까 이 열분해가 뭐냐면 열을 넣어줘서 그 물질에 열을 넣어줘서 두 개로 쪼갠 거야. 그럼 쪼개지려면 열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지. 그러니까 흡열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얘도 조금 불편해. 질산암모늄의 용해, 그다음에 수산화발음과 질산암모늄의 반응, 그다음에 광합성, 물의 전기 분해는 다 에너지가 흡수되어진다라는 거. 근데 가끔씩 얘가 한글로 안 되어 있고 화학식으로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. 잠깐 써볼게. 질산암모늄 NH4NO3 뒤에서 1부터 읽어. 질산암모늄 이렇게 읽는다라는 거. 그 다음에 수산화 발음 BaOH2 그 다음에 질산암모늄 NH4OH가 반응했을 경우 앞에 화학식으로 두 개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거 미친 거 아니야. 질산암모늄인데 NO3 얘가 되어져서 여기서 반응하는 거는 BaNO3 가로 닫고 2에 여기서는 NH4O 수산화 암모늄 2개. 사실 이 화학식까지 다 알 필요는 없긴 한데 살짝은 그래서 얘 같은 수산화 바륨 질산 암모늄 해서 양이온 음이온 이온화를 시켜서 재결합을 시켰다라는 거 정도. 약간 학교에서 약간 원파트를 끌고 들어올 거야 라고 한다면 화학식 정도는 나올 수도 있어요. 근데 안 나오면 많은데 이렇게 보게 되면 한글로 써준단 말이야. 그런데 가끔 난이도를 높였을 땐 화학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. 그 다음에 살짝 나왔어. 싹 나왔어. 석회수 떠오르는 단어가 뭐여야 돼? 석회수 하면 떠오르는 단어. 이산화탄소. 그렇지. 이산화탄소. 그래서 뭐 어쩌라고? 뿌옇게라는 단어가 나와야지. 뿌옇게. 그래서 나왔으니까 자꾸 이건 자꾸 나오는 거라서 석회수라고 하는 아이가 이산화탄소랑 만나게 되면 뿌옇게라는 단어를 먼저 쓸게. 뿌옇게. 얘가 CaCO3라고 하는 석회석인 고체거든.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석회수라고 하는 아이는 이산화탄소 검출에 많이 이용한다라는 거. 그래서 석회수 나오면 그냥 조건반사처럼 외워버려. 석회수, 이산화탄소 검출, 뿌옇게. 아예 이렇게 넣으면 보기 하나가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보기 하나는 해결하고 출발하는 거야. 그러면 오지선대 삼지선 확확 줄면서 반응할 수 문제를 접근할 수 있으니까. 그 다음에 요 실험을 보게 되면 지금 수산화 발음하고 질산암모늄이 반응하게 되면 지금 물이 있지. 왜 물이 있냐면 여기에 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얘가 가져가 버려요. 그럼 물이 에너지를 빼앗겼으니까 뭐가 될까? 얼음이 됩니다. 그치? 물을 냉동실에 넣어주면 얼음 되잖아. 그러면 이 얼음 때문에 나무판하고 이 B컵하고 여기서 붙어요. 그리고 붙어. 그래서 탁 얘를 들면 팥대기가 붙어 올라갑니다. 오케이, 요 정도. 광합성은 얘기 안 해도 되죠? 네. 이 정도는 우리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. 자, 그다음에 에너지 흡수. 아까 전에는 발열팩이었다면 이번엔 냉각팩. 여기에 질산 암모늄이 물에 용해될 때
그래서 개 같은 경우는 두둑하면서 푹 흔들면 그 물하고 질산암모늄하고 반응하면서 얘가 질산암모늄 물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해요. 그러니까 걔가 물이 차가워지는 거지. 그래서 낮아지는 거. 뭐 그다음에 냉장고나 냉동의 냉매 당연히 드라이 아이스를 가끔씩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 봐봐. 드라이 아이스라는 말보다 여기가 뭐예요? 이산화탄소. 당연한 거 아니야? 근데 S는 뭐예요? 고체. 그쵸. 이산화탄소가 고체였을 때를 우리는 드라이 아이스라고 하고 얘는 대표적으로 승화성 물질입니다. 승화성 물질. 고체, 액체, 기체 할 때 뭐 상태 변화 이름 명칭들 있지. 얘는 유일하게 승화성은 고체에서 기체될 때, 기체에서 고체될 때 두 개 다 이름을 분리하지 않고 두 개 다 승화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요. 그 다음 베이킹소다라고 되어 있죠. 반죽에 베이킹소다를 넣어 구우면 요 탄산수 나트륨이 열을 흡수해 주면서 반죽이 그래서 뭐가 생겨?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게 되고 걔가 부풀어. 얘를 상업명으로는 이스트라고 얘기합니다. 빵이 맛있다 맛없다를 결정하는데 되게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도 이 베이킹 소다의 함량비가 되게 중요하대. 살짝 이건 잠깐 여담이니까 살짝 내가 빵을 한번 구워본 적 있거든. 빵집에서 그렇다고 소화기 할 얘기가 많지만 자 열을 흡수해 이 소화기는 두 종류가 있어요. 뭐가 있냐면 반응하지 않는 가루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. 불난 데다가 그럼 반응을 안 하는데 그 가루들이 그 타는 재료에 덮어요. 그럼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어떻게 될까? 맞아. 차단하게 돼서 산소를 차단해서 얘가 타는 걸 끄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번에는 어떤 소화기는 여기 탄산소 나트륨 분말이 들어있는 이 소화기는 뿌렸을 때 얘가 어떻게 자기가 열을 흡수해 버려서 얘를 발화점이라고 이런 거 있을 거. 종이 같은 경우는 라이터 두자마자 팍 타버리지. 근데 장작이나 나무 같은 경우는 타 안 타?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타기 시작하지. 그걸 발화점이라고 얘기하거든. 그래서 발화점 이상은 되어야 타는데 이 탄산소 나트륨 분말이 들어가게 되면 온도를 낮춰서 발화점 이하로 떨궈요. 그럼 걔가 탄다 안 탄다? 안 탄다. 두 가지 원리가 있다라는 거. 그래서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나? 소화기를 뿌렸는데 꺼졌어. 조금 있다 다시 확 일어나는 경우 본 적 있니? 그게 뭐냐면은 덮는 거야. 덮어버린 거야. 덮어가지고 더 이상 산소에 접촉. 근데 이게 시간 지나고 나면 접촉이 되거든. 그럼 다시 불이 일어나는 거지. 그러면 이거 쓰지 말고 이 탄산수 나트륨 분말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? 안정적이잖아. 근데 왜 그거 안 쓰고 저거 쓸까? 이유는 딱 하나예요. 맞아. 걔는 싸. 얘는 비싸고. 그래서 그렇습니다.